네, 리포트 뚜껑 오늘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리포트를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앵커님 관련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동 관련주. 네. 뭘까요? 어제 삼각김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하기로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가야 해요. 네, 그렇죠. 삼각김밥 언제든 사실 수 있게 그쵸. 네, BGF 리테일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비 침체에도 굴하지 않다라는 보고서 내용이고요. 목표 주가 2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요새 편의점 관련된 종목 중에 BGF 리테일 흐름이 좋죠. 오늘장에서도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르나 볼까요? 4%, 5%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20만 5천 원, 오늘 20만 원 선을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자면 성장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그 성장을 보이면서 소비 침체에도 굴하지 않는다라는 BGF 리테일입니다. 아무래도 주머니가 가벼워지면서 편의점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전반적인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3분기 편의점 산업 성장률이 이 10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9.2%의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의점 사업이 호실적을 이어갔고요. 이 BGF 리테일이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외형 성장도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유통업체와 다르게 이 편의점 사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집중하면서 많은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 전략을 제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너무 많은 전략이 있어서 정말 사진 찾고 정리하는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였고요.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전략을 역시나 강화를 했습니다. 먼저 상품 경쟁력을 볼 텐데요. 이 자사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득템 시리즈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 햇반의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쌀밥은 1,15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휴대용 티슈 800원 외에도 김치 한 포기에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주머니가 좀 가벼워진 소비자들을 위한 이 상품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HMR의 상품 그리고 이 음식들을 고품질로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우 미역국뿐만이 아니고 밀키트 관련된 파스타라던가 그러니까 외식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고품질 HMR이 덜어내줬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트렌드도 잃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많은 브랜드와 계속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과자인데 롯데리아 양념 감자 맛 과자가 나왔는데 저 좋아해요. 맛있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까지 트렌드까지 잡아내는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역시나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온라인 전략 강화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비자와 소통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편의점 고인물이라는 시리즈물의 드라마 관련된 영상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이 관련된 이 CU 브랜드의 그 신제품 관련돼서 12월 신상 와CU 겨울 와CU, 디저트가 와CU라는 버전으로 이 제품에 대한 재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영상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차별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점포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편의점 업체별 점포 수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사 대비, 경쟁사 대비해서 월등하게 점포 수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사의 CU고요. 가장 높은 회복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회복세의 가속화,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시락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숫자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서 분석이었습니다. 네, BGF 리테일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 분기도 굉장히 또 기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또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4분기에도 충분히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었고요. 네. 그 전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점포당 매출 증감 추이입니다. 앞서 점포가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점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 늘어나는 점포의 매출액도 이렇게 증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겠죠. 실적 전망추이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4분기 BGF 리테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28%의 증가 전망이 나왔는데요. 경기 방어적 성격이 짙은 편의점 채널이 이렇게 내년에도 견조한 업황 흐름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분석이었고요. 앞서 짚어드린 이러한 동사의 차별화 전략으로 우호적인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BGF 리테일 확인해 봤습니다. 주가 측면에 봤을 때도 좀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의 움직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에 11월 말에는 21만 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가 아쉽게도 25,000원, 그러니까 25만 원,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목표 상승률이 한 20% 초반 정도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BGF 리테일의 상장 후의 움직임을 보면은 가장 높았던 주가가 20만 원 중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초에 기록했었던 그 가격까지는 일단 기대감에 가져가 본다인데 더 좋아진다면 목표 주가도 더 올라가서 앞자리가 3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함께 기대해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 편의점 관련된 종목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뚜껑은 약간 스토리텔링인 게요. 네. 편의점에서 요즘 간편 결제 많이 하잖아요. 그쵸. 또 관련된 기업으로 인수 소식까지 전했던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고요. 로카 모빌리티 인수 추진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많이 급등했었죠.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현재 주가 0.47% 소폭 하락한 63,50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이 인수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장중 19%의 상승까지 보이고 16% 급등 마감을 했던 카카오페이입니다. 왜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는지 이유를 기사 사진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매일경제 발치 기사 사진입니다. 이 카카오페이가 이 교통카드 제조업체죠. 로카 모빌리티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이에 대해서 카카오페이는 확정된 바는 아직 없다. 하지만 인수권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카 모빌리티의 매각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인수 기대감은 커져 어제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인수한다라는 로카 모빌리티 무슨 회사인지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진을 보면 좀 익숙할 수 있을 텐데요. 교통카드가 좀 익숙해 보이죠. 이 바로 로카 모빌리티의 대표 상품인 버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맞습니다. 버스 교통카드, 이 캐시비 카드입니다. 이 교통비 지불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국내 2위의 교통카드 기업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 기업으로 인한 인수 시너지 효과일 텐데요.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서 그 효과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의 결제 사업 영역을 이 모빌리티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일단 로카 모빌리티의 캐시비 카드로는 대중교통 외에도 전국 편의점이라던가 마트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 카카오페이의 관계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러한 인수를 통해서 시너지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택시 사업을 필두로 하고 있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송 관련 사업 외에도 이렇게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다른 운송수단의 고객 데이터까지 확보한다면 빅데이터를 통한 사업 확장, 이 기업 확장에 대한 개선까지 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무슨 페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카카오페이가 뭔가 경쟁력을 더 살리기 위해서 시너지를 위해서 이번에 로카 모빌리티 인수를 추진한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막연하게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카카오페이가 좀 괜찮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너지 효과에서 가장 크게 좀 나타나길 바라는 건 실적 개선일 텐데요. 카카오페이가 올 3분기 6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가장 크게 실적 개선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로카 모빌리티의 매출과 유통망 추이 그래프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1년 기준으로 이 로카 모빌리티의 매출은 1,642억 원입니다. 연결로 카카오페이로 인식이 될 경우에 이 내년 매출액은 추정치 대비 27%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 또한 유통망 추이까지 함께 전망을 해본다면 로카 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NFC 기술로 인해서 또 애플페이 국내 도입이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 발빠른 대응이 관련된 유통망과 함께 조금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시너지 효과와 실적 개선의 기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한 내용들 쭉 확인해봤습니다. 상승 여력은 사실 크지 않아서 아쉬운데요. 주가의 최근의 움직임, 카카오 패밀리 모두 비슷한 움직임이죠.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에너지가 확 분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카카오뱅크도 실적 좋았을 때,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 한 번씩 주가가 좀 레벨업 되면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바닥권이 아니라 조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2가지 뚜껑 열어봤고요. 정서한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